롯데자이언츠가 외국인 투수 스파크맨 선수를 방출했습니다. 대체 외국인 투수는 이미 결정 최유력 단계, 마지막 이런저런 협상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렇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선수가 유력합니다. 아주 유력한데 롯데의 전격적인 결정 비하인드를 좀 전해 보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스파크맨 선수를 방출을 했습니다. 19경기에서 2승 4패 평균 자책점 5.32, 낙제에 가까운 성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앞선 직전의 두 경기 부진이 매우 못했다. 7월 24일 기아전에서 3이닝 6실점, 이 이후로 실점이 쫙 이어져서 0대23, 역대 최다 점수차 패배, 최악이었죠. 그리고 또 29일 삼성전에서 3이닝 4실점, 사사구도 많고 안타도 많고 그렇습니다. 직구 구속이 꽤 나오는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얻어맞습니다. 구위가 좋다고 하는데 얻어맞습니다. 일단 구종이 좀 단조롭습니다. 이 선수가 거의 직구 슬라이더 투피치로 봐야 되는데, 롯데가 전반기에도 스파크맨 선수 교체를 놓고 고민을 했죠. 제가 그랬습니다. 이 앞선 영상도 다뤘죠. 버튼 누르기 직전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버튼을 언제 누르는 것이냐. 그런데 결국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때 롯데가 치치 곤잘레스 선수, 기아하고도 협상을 했고 이 선수하고도 접촉을 했는데, 얼마 전에 기아에서 치치 곤잘레스 선수 같이 협상을 하고 오퍼를 던졌는데 선수가 싫어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다른 선수도, 대체 선수도 롯데가 알아봤죠. 여러 명 알아봤었는데, 근데 원했던 선수의 메이저리그 콜업이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했고, 그 사이에 스파크맨 선수가 리그에 다소 적응하는 모습도 잠깐 보이고 현장의 평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입을 한 스카우트 파트 같은 경우도 이 선수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경우를 보이면 기대를 하게 되죠.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듭니다. 선수 새로 데려오려면 또 적응 기간도 걸립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도 좀 좋아지려고 그러면 기다렸거든요. 근데 좀 고민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전반기를 마치고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중에 롯데 프런트에서 스파크맨 선수 교체를 현장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구위 자체가 좋다는 이야기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는데 후반기에 들어서서 폭망. 방출 결정이 많이 늦었죠. 이 부분이 매우 아쉽죠. 아쉬운 결정입니다. 분명히 아쉽고, 결과론적입니다만 스파크맨 선수가 만약에 기다려줬는데 그 이후에 더 잘 됐다, 그랬다면 최고의 결과였겠죠. 하지만 진짜 구종 다양화 같은 그런 변신 노력에서 상당히 조금 마이너스였습니다. 선수가 6월 중순에는 스파크맨 선수가 코칭 스태프 파트에서 체인지업도 좀 더 많이 뿌리는 등 구종을 좀 다양하면 해보자, 그 변화 노력을 가졌습니다.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본인이 이렇게 했는데 뭔가 조금 본인 마음에 좀 성에 차지 않고 결과가 조금 나쁜 부분이 한두 번 나오니까 6월 하순 이후에는 그냥 하던 대로, 내 하던 대로 해야 되겠어, 극단적인 직구 슬라이드 투피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결과가 더 나빠져요. 일단 제구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현장 프런트가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롯데가 렉스 선수도 데려와서 이 선수가 또 활약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렉스 선수, 그리고 지금 있는 반제 선수, 또 새로 영입을 하려고 한 바로 댄 스트레일리 선수, 이 댄 스트레일리 선수하고 3명을 딱 가져가면 내년에도 조금 안정적으로 외국인 선수 3명을 꾸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스파크맨 선수의 방출 결정하고 맞물려가지고 댄 스트레일리 선수가 조금씩 살아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좀 체크를 했죠. 댄 스트레일리 선수 2020년, 2021년 지난해까지 롯데에서 뛰었던 투수죠. 그 댄 스트레일리 선수가 맞습니다. 2021년은 탈삼진 왕이었고 15승 4패 평균 자책점 2.50. 지난해는 10승 12패 평균 자책점 4.07인데 2020년보다 2021년이 다소 부진했지만은 롯데가 재계약을 원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을 마친 뒤에 스틸리 선수한테 롯데가 약 한 140만 달러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스틸리 선수가, 선수 본인은 한국 잔류 그리고 메이저리그 도전사의 고민을 또 합니다.
근데 선수의 가족들은 메이저리그 도전을 한 번 더 해보기를 원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와이프 같은 경우도 결국은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택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스프링 캠프 때 잘 못했습니다. 잘 못한 바람에 메이저리그 못 갔고 마이너리그 트리플 A 지금 뛰고 있는 그 리노 쪽이 뭐 산 쪽이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구장 자체도 타자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뭐 맞으면 넘어가고 그냥 탈탈 털리고 그 와중에 코로나19로 선수 공백이 생기면 바로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 뭐 5분 대기조 같은 택시 스쿼드 있지 않습니까? 택시 스쿼드를 꽤 했어요. 지난해 양현종 선수도 이 택시 스쿼드를 했는데 아유 사람이 할지 못 된다고 막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힘드니까. 뭐 대기하다가 그냥 별 문제 없으면 바로 돌아오기도 하고 경기에도 잘 못 나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스틸리 선수가 5월에는 또 코로나19에 본인이 또 확진이 되기도 해서 또 한동안 고생하고 6월까지 마이너에서 부진하다가 7월부터 조금씩 나아졌는데 7월 4경기에 출전했는데 5이닝 2실점, 5이닝 4실점, 6이닝 무실점, 4이닝 3실점을 했습니다. 뭐 아주 빼어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씩 구위가 올라오고 선수가 조금 적응한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보고 롯데가 본격적으로 컨택을 하게 됩니다. 스틸리 선수의 한국 복귀 의지도 확인을 했고 뭐 계약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뭐 아주 최종 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변이 있다면 뭐 협상이 또 마지막에 또 을그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큰 이변이 없다면 한국으로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한국에 온다면 스틸리 선수는 뭐 한국에서 은퇴할 수도 있다. 이런 뭐 각오까지 그런 강한 각오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보류권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스틸리 선수는 롯데가 보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를 재계약을 하고 싶다. 이 선수 재계약하고 싶다. 오퍼를 딱 넣습니다. 이건 뭐 이메일 그다음에 서류 쫙 넣어야 됩니다. 이게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했는데 선수가 아니야 나 싫어 딴 데 가겠어 라고 하면 보류권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웨이버나 방출 같은 경우면 이 선수가 KBO 리그에 어디나 뛸 수 있습니다. 자. 5년 보류권이 있습니다. 제가 KBO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류권을 가진 외국인 선수를 다시 영입을 하려고 하면 어떤 계약의 제한이 있는가? 결과적으로 아무런 계약 제한이 없습니다. 연봉 제한도 없습니다. 물론 외국인 선수도 내년에는 셀러리 캡 적용을 받죠. 3명을 합쳐서 연봉 총액 400만 달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 외국인 선수는 연봉 상한이 총 100만 달러죠. 1년에. 근데 이것도 스틸리 선수 같은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8월에 온다고 하면 원래는 넉 달치 40만 달러가 최고 금액인데 이 규정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2년차 이상의 외국인 선수는 단연 계약이 가능하죠. 스틸리 선수 같은 경우도 단연 계약이 가능합니다. 대체 외국인 선수는 보통은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바라보고 데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롯데 역시 올 시즌 뭐 남은 시즌만 생각을 하고 스틸리 선수와 접촉한 것은 뭐 아닐 거고요. 단연 계약 고민은 뭐 당연한 겁니다. 뭐 할 수 있으니까요. 보통은 할 수 없어서 단연 계약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검증이 된 선수 같은 경우는 스틸리 선수는 적응을 뭐 다 했으니까 뭐 구단이 이러한 선수는 더 단연 계약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죠. 현 상황이라면 또 하나 선수가 거액을 요구할 입장은 못 되죠. 본인이 메이저리그에서 뭐 활약한 것도 아니고 마이너리그에서 뭐 아주 잘한 것도 아니고 또 메이저리그에 재입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죠. 구단이 좀 협상해서 수월할 수 있죠. KT의 대체 외국인 타자 알포드 선수 같은 경우도 이강철 감독이 내년에도 함께하고 싶어. 좋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체 외국인 선수는 뭐 올해 내년 같이 바라보죠. 또 하나 이글스 같은 경우도 봐도 외국인 투수 2명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스카우트를 아예 외국인을 영입하기 위한 스카우트 3명을 미국으로 보냈는데 그것도 바로 내년까지 바라보고 선수풀을 좀 넓혀서 영입 후보군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지난해 스틸리 선수, 2022년 올해의 스파크맨 선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스틸리 선수 나이는 좀 많죠. 1988년 12월 생입니다. 만 34세, 내년이면 35세. 양현종, 김광현 선수하고 동갑. 지난해 스틸리 선수가 다소 부진했죠. 왜? 2020년에 너무 잘했으니까. 근데 지난해 스틸리 선수와 올해 스파크맨 선수의 성적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이가 확실히 나죠.
스텔리 선수의 뭐 압승에 가까운데 2022년 2년 전에 스텔리 선수의 성적은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스태티즈 기준으로 WAR이 무려 7.53입니다. 2021년 스텔리 선수, 그러니까 지난해 스텔리 선수 좀 부진했다고 하지만 10승 11패 평균 자책점 4.07, WAR이 한 시즌 다 해서 3.02였습니다. 올해 스파크맨 선수가 2승 4패 평균 자책점 5.31, 7월 말까지 WAR이 마이너스 0.17입니다. 대출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144경기 올 시즌을 풀로 뛴다. 이 성적을 이어간다고 하면 시즌 WAR은 마이너스 0.26이 되는 거죠. 더 떨어지겠죠. 엄청난 차이인데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2021년 리그 전체 투수들의 평균 자책점 그리고 올해 2022년 리그 전체 투수들의 평균 자책점 차이입니다. 2021년 리그 평균 자책점 4.44 투수들이 고전했던 해죠. 그때 스틸리 선수의 평균 자책점이 4.07입니다. 평균보다 좋아요. 좋은 수준이에요. 2022년은 리그 평균 자책점이 4.04입니다. 시즌 초반에 스트라이크 존 확대를 합니다. 왜? 투수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투수들을 좀 더 수월하게 던지라는 그런 의미에서 타구 투자를 좀 더 개선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또 스피드업도 하려고. 그런데 스파크맨 선수가 보면 5.31입니다. 리그 평균 자책점이 다운된 상황인데도 평균보다 많이 좀 안 좋죠. 많이 안 좋은 겁니다. 스텔리 선수 만약에 계약이 마지막까지 성사되면 언제쯤 들어올까요? 좀 뭐 해외 에이전시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롯데가 스텔리 선수하고 접촉하고 체크한 것이 뭐 어제 오늘이 아니고 계속 영입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좀 취해왔다 그러는데 속도가 붙는다면 입국 시기도 꽤 당겨질 것으로 보이고 이미 뭐 타 구단의 프런트 같은 경우도 스텔리 선수하고 롯데 뭐 계약이 뭐 되게 임박했다 이렇게 봅니다. 좀 더 빨리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들 다들 보던데 계속 공을 던져온 선수죠. 한국 시각으로 7월 27일에 마지막 등판했습니다. 몸 상태 이미 갖춰져 있고 영입이 최종 확정된다면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도 꽤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 네, 고맙습니다.